하이 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볍게 선고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심 때부터 저희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그 승계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도 그게 수건이었는데, 그런 인식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했던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무죄로 하느냐 등등등의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무죄가 나오면서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보면은 1심 때는 실형이 나왔다가 2심 때 집행유예 나오는 관행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행이 또 한 번 반복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남았습니다. 저희 국민들 그리고 저희 정치권이 끊임없이 지켜보고 비판한다면 대법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살 때 애 낳았으면 계속 과거 얘기를 우리 계속 애 낳았으면 18살인데 아니 몇 년생이신 거? 몇 년생? 00년생. 네? 00년생. 00년생. 그네 내 딸. 아 내가 99학번이니까. 그러면 계속 이질감을 느끼잖아.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흘러야 강이다, 뭐 세월호도 있고, 잘 가라 핵발전소,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젊은이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가. 보세요, 저 한 개로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네, 한겨레 회사 거라서 회사가 붙여놨고요. 삼성은 그냥 보기 싫어서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하고서는 대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는 따로? 아, 합격했어요? 그럼 전공은 뭐예요? 사회가. 사회가. 딱 맞네. 오, 좋다. 사회가. 사회과가 사회과학과 이런 과가 있어요? 사회과학 자율학부 해서 사회과학 1학년 때 다 자율학부. 배우고 2학년 때 선택.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NGO 학이랑 사회학이랑. 멋지다. 사실 우리가 잘했어야지. 이게 뭐 두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가 어려웠을 미안해. 텐데. 아유, 우리가 먼저 밑밥 좀 깔아줬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내가 그냥 확 삭발을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준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정 나이는 38. 하지만 마음만은 18짤. 곽현아예요. 네. 18살들도 18짤이라고 안 해요. 18짤. 네, 오랜만에 웃겼습니다. 박기라 씨. 네네. 네, 웃겼고요. 네. 네네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이은선 공동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분 옆에 앉은 만 17살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17살. 센스도 넘치시네요. 그러니까요. 18살 옆에 앉으신 17살.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투표에 나이가 있나요? 네, 이걸 하려고 제가 약간 숨을 좀 골랐어요. 네. 네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아까 그 가사와 딱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좀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바로 투표에 관련된 얘기죠. 네. 네, 투표에 관련된 나이 도대체 몇 살인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침 또 우리 프로그램이 18회예요. 네, 18회. 딱 맞게 18회. 2018년 18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네. 네네. 근데 우선 좀 약간
그 단체 이름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약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단 촛불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이유가 한 가지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법으로 청소년 인권법이라고만 하면 착각을 하실까봐 촛불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네. 그래서 안에는 청소년 참정권, 그 다음에 학생 인권법,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을 제정하는 연대입니다. 우리 촛불혁명, 이 촛불 집회가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미쳤나요?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촛불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촛불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일단 상징을 해서 청소년 참정권이 포함되어야지 민주주의다 이런 느낌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기본을 뭔가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적폐청산의 의미를 두고 있어서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적폐들을 청산하다 이런 의미도 아유, 네, 괜찮다. 네. 가지고 제가 그 있어요. 사람들 누군지 다 알아요. 왜안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표하는 얼굴을 촛불로 한 게 광장에서 함께 동료였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촛불 광장에서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너무 말씀들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진짜.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이 지금 공직선거법 맞습니다. 제15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의원님? 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돼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든. 근데 또 이게 또 연동이 돼가지고요. 네. 국민투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나이에 다 맞춰져 있어요. 네. 저희는 모든 그 아까 국민의 말씀하셨던 투표를. 조례 제정 요구나 뭐 이런 모든 정치적 기본권이 참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여기에 이 19세란 나이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다른 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선거행위, 그러니까 투표행위, 정치행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범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그다음에 들어서 혼인도 있을 이제 거고. 19세 만 19세 이상이 돼야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19세 네. 이상쯤은 돼야 뭔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과 다른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18세만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도 있고요. 군대도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18세면 볼 수 있어요. 어머. 물론 그 공무원 시험 뭐 응시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7급은 안 되지 않냐. 8급 이하만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8급 이하라도 국가 사무를 안 그러니까요. 구급 시험이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예,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도 차를 움직이는 기술적 기능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느냐,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느냐, 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도 누를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렇죠. 다 포함돼서 보는 건데 18세면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18세면 우리나라는. 네. 심지어 군대 가서 총까지 들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투표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법제도예요. 굉장히 뭐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네, 느낌이 굉장히 드네요. 맞지 않는다는 법적으로 의무는 다 뭐 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권리, 투표할 권리는 또 주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18세라는 이 나이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8세를 지나쳐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3학년, 대학생이 되어도 투표를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정확히 거죠.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면 고등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많이 그런 주장하거든요. 논리를 되게 많이 펴죠. 근데 네. 고3 중에 18세는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네. 근데 네. 대학교 1학년생 중에 18세는 28만 명이에요. 훨씬 많아. 그리고 그 중간에 재수생들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전체 18세 청소년들을 보면은 고3은 적어요. 오히려 적어요. 더 많은 숫자가 대학생 또는 재수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이미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거 기본권 침해로 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생들까지는 안 준다 그래도 이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직접 당사자가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표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3.1 운동도 어떻게 보면 유관순도 청소년이었잖아요, 열사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재정연대에
노컷 운동이라고 두발 자유 운동을 13년 동안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13년 동안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0 지금 네. 지금 청소년 때 시작해서 34살까지 아직도 못하고 있어. 못 이루고 있어. 네네. 그리고 노컷 네. 운동. 네. 그리고 4.19나 5.18에도 청소년의 기여가 컸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농성이나 뭐 단체로 뭐 등교 거부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직도 네.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네. 그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요. 다른 법은 다 전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헌법만 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문의 역할이 뭐냐? 이 헌법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줘요. 네. 근데 역사적 사건이 딱 두 개가 언급이 됩니다. 네. 하나는 3.1운동, 또 하나는 4.19 혁명. 네. 근데 두 개 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축 세력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뭔가 시위하고 저항하고 정치 참여를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건설됐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청소년들 이제 와서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정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편파적으로 될 것이다. 네, 부모 교사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교조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단 교사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적인데 유권자로서밖에 역할을 못 하잖아요, 교사들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또 탄압을 선생님 일반 평 교사들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전 차라리 좋게 선동이라도 좀 해주면 같이 정치하자고 이렇게 선동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학생이랑 교사 같이 정치를 하자 이렇게 좀 선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진짜 선동은 저희 부모님이 진짜 잘 당하시는 저희 아버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찍었다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후회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미숙하다. 막 이런 일관된 의견에 대해서 좀 빡치지 않나요? 근데 열받지 않아요? 네. 나이에 따라서 미숙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완전하지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근데 다 완전하지 않은데 누구 보고 미숙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미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속 시원한 말. 역시. 네, 그리고 또 모순적인 게 뭔가 청소년 범죄 같은 게 일어나면 요즘 청소년들 사악하고 막 어른 말 듣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뭐 정치는 뭐 선동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청소년이라고 너무 편향하고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평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평가하고 맞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어른들 말 듣지 않아? 이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쟤네들 선동돼 뭐 이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무서운 줄 알아? 하면서 아니야 걔네들 순진해. 이렇게 너무 순진해서 판단력이 없어. 그러니까 투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우리나라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OECD 국가 중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일본은 2015년부터 만 18세로 선거권을 부여했고 오스트리아는 16세, 독일도 지방선거는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어요. 심지어 스코틀랜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독립투표에도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했죠. 원래 21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했던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조정했어요. 수많은 10대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선거권이 없는 모순된 상황을 겪으며 투표권 쟁취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야 하지만 선거권은 가지지 못해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지우면서 권리는 제한하고 있는 거죠. 독일에서는 시의원들이 매년 3, 4일 동안 지역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과 토론을 벌이고 토론 결과는 시의회를 통해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선거 연령을 낮춘 후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10대의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청소년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10대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10대들이 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우 기자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학생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학생
학생의 날. 네, 11월에 있는데요. 네. 이 학생의 날이 뭘 기념하는 날이냐면 뭐 수능 성적이 갑자기 뭐 10포인트 이상 오른 날이다 이런 날이 아니라 광주 학생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 아, 학생들이 네.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한 날을 기념한 날이 학생 네. 데모하고 정치 참여한 날이 네. 그게 학생의 날이라서 이제 와서 중고등학생들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미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안 맞는다. 아니 그리고 청소년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날 것 같은 게 이번에 우리 그 탄핵 국면에 딱 맞았을 때 그 어른들이 투표 잘못해서 이런 국면까지 오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을 때 우리 뭐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옛날 어른들 막 참 이랬어요. 뭐 그냥 아유 나는 그냥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나는 새누리당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서 얼마나 참 어른들이 과연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 박근혜 씨가 한 번도 안 되게 해보고 싶었어. 나부터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막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정권 물러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번에 그 촛불 계속 이렇게 들었을 텐데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촛불 광장에서도 되게 청소년 혐오나 여성 혐오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왜 여기서도 또 청소년들은 또 혐오가 되고 막 여성은 왜 혐오가 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당연히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또 막 청소년 또 무슨 참정권이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막 여성이 정치에서 그래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약간 갸우뚱. 그 안에서도 소외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청소년 혐오라는 게 저도 뭐 이제 단어는 들어봤는데 뭐 급식충 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그 얘기하시는 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 언어도 청소년들이 먼저 사용한 게 아니고 뭔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쓰는데 그런 걸 보는 거의 대상들이 청소년이니까 그 언어를 따라하게 된 건데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언어도 아닌데 그냥 급식체라는 거? 급식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뭐 급식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급식이 학교에서만 먹는 밥이 아니고 뭐 재수들도 먹는 밥도 급식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청소년들이 뭔가 어떤 사회적인 발언을 하면은 인터넷상에서는 야 너희들은 그냥 급식이나 먹어 뭘 아는 척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청소년 혐오도 참 굉장히 심각하네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요. 뭐 좀 약간 불만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러면 아이 뭘 그냥 니들이 뭘 한다 그래. 니들이 뭘 한다 그래. 이런 얘기 많았죠. 그냥 공부나 해. 공부나 해. 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우리는 그 당시에는 맞아 그래 찌그러져 있자. 그러니까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적폐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참정권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한 게 국제적인 기준이랑도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맞아요.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8세 혹은 16세인 나라도 있는데 그렇죠? 이 대표님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해외 사례를? 네,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보면 만 16세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당을 그냥 8살 때 이럴 때도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19살 때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막 오. 교육부 장관을 30대 때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막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19세요 하면 다들 이러면서 약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좀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서명 운동을 할 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국제 기준에 좀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OECD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빼고 일본도 연령이 높았었어요. 일본은 20세였어요. 20세. 근데 2015년에 네. 19세를 거치지 않고 바로 18세로 떨어뜨렸어요. 한 번에 두 개. 네, 왜냐면 이제 연령을. 국제적인 추세가 다 18세로 가는데 자기네들이 19세로 낮췄다가 또 18세로 낮추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한꺼번에 18세로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만 OECD 중에 19세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오스트리아가 16세. 그런데 정당 가입이 8살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당 가입은 전혀 저기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 없는 나라 태어나자마자 응애할 때 가입할 수 있나요? 정당이 그럴 수도 그냥 있- 알아서 네. 나이를 정하게 돼 있어요. 오. 아까 젊고 탱탱한 그 지도자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피선거권만 낮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당이나 이런 데 문턱을 낮춰서 일찍부터 정당 활동이라든지 경험해보게 이런 것들 하는 게 비롯한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 그게 진짜 활동을 했어야 중요한 돼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보다 낮은 16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당원 허용은 14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층을 교육감 선거는 16세, 그 다음에 당원 가입은 14세, 이렇게 더 낮춘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네, 저희 아까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연대 차원에서 그때 이렇게 나이가 지금 알고 계신 게 기자회견을 그 당사자가 해서 기사가 그렇게 난 거지. 아,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네, 그 당사자 나이가 여기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다 18세 이하고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야지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보자라는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딱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실제 제가 그래서 발의한 법안은 선거권은 18세, 네.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는 특히 16세, 네, 발의한 법안. 정당 가입은 15세로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재정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연령이 더 낮아요. 표창원 의원님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예. 네. 네, 그런 법안을 발의했죠. 니네들 공부해야 되니까 정치에 관심 꺼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진짜 나중에 딱 투표할 나이가 됐을 때 제대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판단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그 할 때 어른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면 가르쳐주지를 안 자기네들이 해놓고, 그렇죠. 그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니. 사실 제가 이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저희들이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나라의 가구, 2인 이상의 가구의 소득원을 분석해보면 93% 정도가 근로소득이에요. 대부분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300만에서 2,500만이 근로자, 노동자예요. 네. 그럼 노동자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파업하는 법, 뭐 파업할 때 협상하는 법, 파업할 때 유인물 만드는 법 같은 거 배운 적이 없죠. 네. 저희도 안 배웠는데 아마 안 배우실 거예요. 근데 독일은 중학교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운대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나라인데 노동권을 안 가르쳐주면 노동자에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사용자에게 좋은 건데 근데 그 노동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정치 기본권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 안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 정치적인 경험을 일찍부터 하게 해주고 정치적인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반드시 이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안 해놓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좀 배우고 있으세요? 정치라는 과목이 있죠, 있기는. 그냥 사회 과목 안에 정치가 포함돼서 그냥 수업 시간에 참정권은 뭐고 비선거권은 뭐고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냥 사전적 의미만 배우는군요. 그런 네. 것만 배우고 그다음에 딱히 노동에 대해서도 막 노동을 중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노동법이 있다 이 정도만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딱히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가 저런 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하면 안 돼, 하면 퇴학이야 이렇게까지 간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적인 집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네. 대학교도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런 규칙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하. 헌법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오. 그리고 언론 출판의 경우에도 검열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검열이라는 건 사전에 그 배포할 매체를 받아서 보고 이건 돼 안 돼라고 하는 걸 검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교까지도 대부분의 대학이 그 학내에서 어떤 그런 언론 매체를 발간하려면 사전에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하죠. 정치를 정치 못하게끔, 행위를 막으려고 뭐든 못하게끔만 돼 있어요. 네, 그런 중고등학교 더 심하죠. 측면이. 확실히 이 촛불 혁명 이후로 굉장히 청소년들의 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뭔가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더 탄압이 심했어가지고 학교에서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도 되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를 외면하고 그냥 정권에 의해서 그냥 탄압이 되고 있었는데 뭔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학교에서도 아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국가구나 이런 게 청소년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뭐 네. 이야기하실 때도 아, 민주국가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학생들이?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그냥 아, 대충 하고 막 1번으로 다 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예전에는 아니, 교실에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막 네. 학생들이 아 민주국가에서 무슨 다 1번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있냐면서 막 저희 촛불도 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에 대한 탄압이 그래도 그 집회에 참가를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봤잖아요. 이번 네. 경우에 되게 대중화돼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뭔가 아 이게 진짜 정치구나. 아 집회를 하는 게 정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치고 약간 그런 걸 정치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약간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도 네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투표 나이 그 18세로 낮추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2015년에는 좋다, 뭐 18살로 낮추자 이 찬성 의견이 2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러니까 촛불을 겪고 지난해에는 66%가 찬성을 했다. 과반수 이상이 우린 찬성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끔찍히도 우리 때는 싫어했던 이 두발 이렇게 막 김이 3cm 이런 거를 막아내셨대요. 이제 바꿨대요. 그 불법이라고. 그쵸? 네. 그 네. 학교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교칙 하나 바꾸기도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때는 탄핵 전이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의견 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막 국가인권이나 뭐 신문고나 이런 데 올렸었는데도 그냥 답변이 막 힘든 사람은 뭐 위클래스 뭐 학교 상담소를 이용하라 이런 식의 답변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 뭔가 집회 그때 현장과 그런 시기와 약간 교칙을 바꾸려고 확 몰아쳤던 게 약간 맞닥뜨려지면서 저희 지역 전체에 뭐 교칙을 완화하라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져서 교칙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이제 두발 자유화가 된 건가요? 네, 아직 자유화는 아니고 길이만 자유. 아, 길이만 자유. 길이 자유로라도 참. 그래, 부럽다. 아, 진짜. 저희 때는 김이 3cm. 그랬었죠. 진짜 참. 네. 아, 그리고 이은선 대표님께서 또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 탄압하고 그런 사례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탄압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근데 탄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잖아요. 저를 탄압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선생님이 뭐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발언을 되게 제한시키려고 하고 그냥 학교 내에서도 체벌이 지금 금지인데 체벌도 있었고 직접 체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학생회장한테? 네, 그냥 네. 학생회 임원들이 떠들었다고 막 제 탓이라면서 막 약간 책으로 뭘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네. 또 구체적으로 뭐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걸 학교에서 막았다던가 그런 일 혹시 있었어요? 네, 그냥 생활 규정을 저희가 다니면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네. 그 전에 입학할 때부터 정해놓은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입학하고 변경을 하려고 의견을 내도 정작 통과되는 거는 운영위원회라고 학부모 이렇게 있고 선생님 대표 이렇게 있고 하는 조직이라서 거기서 그냥 안 돼 하거나 그냥 학교장이 그냥 안 돼 하면 그냥 저희가 다 의견을 모아도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구조군요. 네,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교육의 이념, 목표로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이 있어요. 네. 그게 교육의 목표 중에 3대 목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이제 틴커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는데 하여튼 그냥 반항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판결문 내용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학생들은 국가가 정해서 알려주는 걸 받기만 하는 폐쇄회로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에 노출돼서 그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 찾을 수 있도록 훈련받고 네. 그런 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로 클 수 있다. 교육은 그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이 법에는 그런 시민으로 키워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뭔가 불만을 간다든지 얘기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그걸 되게 귀찮은 일로 되게 불온한 생각하고, 걸로. 네, 불온하고 불온한 귀찮고 것으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니네 그냥 얘기하지 마.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 이렇게만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거 연령이 높을수록 또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을 하거나 할 때 청소년들과 관련된 공약은 안 하게 되죠. 맞아요. 네, 왜냐면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일본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 2015년에 일본이 갑자기 선거 연령을 2살 낮췄잖아요. 그 이후로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교육비 경감 정책 이걸 다 내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 또 교육비가 경감된다든지 이제 청소년들의 유리한 공약들이 굉장히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의 사실은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뭐랄까 권리의 제약을 받고 있고 공약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 제약을 받고 있고 소외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거든요.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법안하고 꼭 수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비교한다 해보면 4배 이상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법안이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4배 이상. 예. 왜냐면 60세 뭐 이상, 50세 이상 투표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네. 약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는 현재 거죠. 너무 과소대표돼 과소대표돼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예. 또 교육감 출마하는 분들의 거의 보수 교육감 쪽에 보면 선거 공약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학부모들을 위한 공약밖에 없는 걸 봤을 때도 네. 그냥 표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 입장에서 네. 만약에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네. 뭐 어떤 정책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한 그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교육감이라면 딱 이런 지역에 정책이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네. 뭔가 학생이랑 교육감이 뭔가 분리된 느낌이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기도 하고 교육감님이 지역이 분리된 거 지역이 아닐까요? 어디시죠? 구치소에 울산인데 계시니까. 네, 비리 때문에 울산. 지금 가 계시는데 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왔을 때 그냥 희망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행사에 참여를 하셨을 때도 별로 안 하셔서 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구치소에 가고 난 이후에 학생 인권 토론 같은 게 올해
갑자기 하고 네, 오히려 구치소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군요. 삼성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최근에? 주가 오르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보니까 젊고 탱탱한 30대 대통령이 왜 나올 수가 없느냐 이렇게 헌법에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40살? 만 네. 40살 대통령.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네. 참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왜 내용이에요. 왜 40세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왜 40세냐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는 없겠죠. 과학적 근거는 그죠? 과학적 근거는 없겠지. 불혹의 나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제정된 배경을 보면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추론, 이게 이제 그 5차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규정이에요. 40살이요? 예. 그 무렵에 젊은 도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김대중, 김영삼. 아하.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40세로 끄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겠죠. 네. 이번에 개헌 시즌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청소년 참정권에서 선거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피선거권을 같이 주장하는 게 다들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선거권이 없다면 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살에서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9살이 돼서야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출마를 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지 완전한 참정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정권에서 제한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연령도 청소년 참정권 요구와 같이 하고 있고 그 연령이 지금은 19세와 24세 이렇게 24세까지 청소년이다 이렇게 여성가족부 법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피선거권이? 아니 뭐 그렇게 엄격하게도 볼 수 없죠. 왜 25세로 했느냐 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도 25세. 이것도 뭐 법적으로 뭔가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왜 왜 25세? 하필이면 설명하기 25세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 왜냐하면 또 청소년 기준도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이 나이 기준이라는 게. 제가 보기 좀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 네, 그래서 바꿔야겠어.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학생 인권법 제정 요구 이런 것도 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법안이 지금 없나요? 네, 어때요? 일단 법안은 없고 그리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하자라는 목표를 가지는데 이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안에 내용에는 뭐 두발이나 소지품 검사 하지 말자 그리고 학생 대표를 학원위에 포함시켜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부모님이랑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 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항 삽입이랑 그다음에 교육부랑 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니게 하는 그런 내용이랑 학생 인권 기구 설치나 뭐 교사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그런 것도 확장해서 뭐 학교 안에서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치 단체별로 뭐 조례를 정하거나 이렇게는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해야지 저거 활동하면서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되게 다른 지역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을 하니까 미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뭔가 설득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 청소년 인권법에는 기본법으로 일단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 기본법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법을 해서 지금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있는데 그걸 좀 고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감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그런 걸로 바꾸고 통합적인 기구 인권 기구를 설치하자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네. 뭐 노동인권이나 뭐 문화, 환경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법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상희 의원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뭐 유은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발의하신 적이 있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으로 이걸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례가 있어도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별 학칙이 있잖아요. 학칙 굉장히 후진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하고 학칙이 충돌이 되면 그러면 조례가 우위고 힘이 더 세면 학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안 바꿔요. 이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하면은 법에 위반된 학칙은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바뀌어야 법이 중요하네요. 결론은. 네, 조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강력하고 실질적인 발휘하는. 힘을 갖고 있는 법으로 할 필요가 네. 있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선관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네. 요즘에 선관위가 이제 그 저희 국회 출석하면은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얘기해요. 왜요? 왜? 하도 특정 여기 계신 분이 아. 그쪽 분들이 하도 세게 공격하니까 어. 아유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극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분들 원래 그 대선 때는 공약으로 다 18세 낮추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한국당만 아니, 빼고. 여기 계신 한국당만 분들 쪽은 거기만 그렇게 얘기 빼고. 안 했어요. 역시 거기만 역시. 빼고 모든 당이 다 네, 약속을 했었죠. 헌법에 보장된 정치 참여권을 지금 개별 법률이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선거권 연령 같은 경우 이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에서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데 음. 법률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9세로 정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그쵸. 봤을 때는. 네. 18세 또는 17세, 16세로 낮춰도 상관없는데 굳이 19세로 정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18세들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다고 최근에 네, 참여연대와 함께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서 만 18세, 만 17세, 만 16세 이렇게 청소년이 모여서 그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그 양핑 선거권이나 뭐 기타 등등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헌법소원도 했었고요. 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정당 가입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사를 다 돌면서 그 커다란 그 저희 당원 가입서를 적어서 그거를 그 당직자분들한테 다 제출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 우리가 당원으로 네. 가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본인 당에만 오는 줄 알고 재밌다, 재밌다. 네, 본인 당만 지지를 대환영, 대환영. 하는 줄 알고 막 안에 들어와서 막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라면서 막 네. 30명 정도 온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와 좋다면서 30명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행진을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도니까 갑자기 막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서 막 3명만 딱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진 신고도 다 했고 다 사전으로 다 협의 받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갑자기 팔짱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계속 서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 그러다가 정당 가입서도 안 받아가시고 받아가시기로 해놓고 안 받아가시고 막 애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셨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싶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려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청소년 인권, 참정권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청소년 당원이 없기 때문에 주 관심사 당론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희 다 전달 정문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답도 안 해드릴게. 이렇게 안 하시면 입당원서는 받으실 거죠? 식으로 하시면 저랑 애들이 뭘 한다고. 아니, 너무 순식간에 그러니까 태도 바뀐 거 아니에요? 정당 가입서를 써서 처음에 전화로 했을 때는 와라 우리가 다 당연히 가입 지지하면 받아주겠다. 고맙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당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가입하겠습니다 이거 줬더니 이것도 안 받고 네,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라는 뒷얘기가 네 아, 저는 재밌네요. 재밌는 사례네요. 참. 다른 당은 어땠어요? 네, 그 다음에 더민주랑 정의당이랑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이렇게 갔었는데 다른 당에서는 다
원서 받아가시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도 다 하셨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팔짱만 끼고 그냥 보고 그냥 갔어요. 네. 네. 아, 자유한국당은 참 일관돼요. 네. 아니 그래도 자유한국당도 속으로는 받고 싶었던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처음에 자기네들 커피 이제 준다 그랬다잖아요. 처음엔 막 화제사 이걸 어떻게든 화제 삼아야지. 사람들 지지하는 했는데 우리는 청소년들 지지까지 받는다. 딱 하려고 하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구만. 이러면서. 네. 네. 헌법 소원을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고 네. 이미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이 6번이나 있었는데 네. 이번 7번째인데 그동안엔 다 어쨌든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주심 변호사로서 했었어요. 그때 17세, 16세 분들하고 같이. 네. 저도 이제 같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도 합헌이 나왔는데 그냥 헌재는 이래요. 투표 가능한 연령을 정하는 거는 그냥 입법 재량권이 있다. 입법 재량권이 넓게 있는데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냥 국회가 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18세 이상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투표권 행사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그냥 자유롭게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죠. 이런 결정, 헌재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7번째라고 처음에 너 발언할 때 7번째라는 걸 듣고 이번에는 당연히 돼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헌법소원 하면서도 좀 참정권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런 헌법소원 과정에서도 그냥 부모 대리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안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권리를 양도해야지 청소년은 또 그거를 헌법소원 또 할 수 있었다는 게 보고 너무 청소년의 삶이 제한적이다라고. 그러네요. 헌법 소원조차 대리인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번엔 좀 어떻게 판결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한당 빼고는 다 동의하는 거라서 정치적인 그 동의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도 일관되게 지금 18세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뭐 헌재에서도 뭔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봅니다. 의회는 지금 이분들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분들 빼고 원래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선거에 관련된 룰이다, 이거는. 룰은 그래도 참여하는 선수가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전통이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무슨 룰이냐, 기본권 문제지 해가지고 180명 이상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라도 지정하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탈해가지고 다 자유한국당으로 또 다른 정당에 계시던 분들이 180이 안 돼요. 아유, 어떡해. 네. 그 방법은 이제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유,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좀 속내를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거 연령을 낮추면 아무래도 표가 좀 더 진보 쪽에 유리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한국당 분들이 재외국민 투표에 적극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속설을 믿으셨던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태극기만 보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재외국민은 투표해야 된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재외국민들이 막상 투표를 하니까 최근에 총선 대선은 다 압도적으로 개혁 성향 투표 성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재외국민 투표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재외국민 투표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 홍준표. 네,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 회의에서도 문제가 많다.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막연한 또 속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맞습니다. 2016년 초에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막 그 협상이 정치권에서 벌어졌을 때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권에서는 한 2%에서 3%포인트 차로 이제 뭐 의원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은 과연 이제 우리 당,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또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그 자유한국당. 을 압박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소문이. 그래서 2월 1일에 그때 자유한국당에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 그런 선언을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 선언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당사 앞에서 한 번 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근데 굉장히 좀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세 청소년입니다. 작년 겨울 저는 우리 정치를 걱정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가짜 뉴스 믿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투표하는 어른들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킨 것도 어른들입니다. 박근혜 당선시킨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정권 퇴진시키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대체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멈춰라!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정치 권력의 최인섭 강화,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창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헌법에 녹아 섭외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입장을 변화하는 어떤 신호라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갑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문제랑 다른 어떤 입법 문제를 마치 교환하는 카드처럼 이제 사용해온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개헌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면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근데 인권 여기 연대에서 그 후원금 받나요? 네. 저희가 후원이 부족해서 촛불 2주년 때는 막 사과까지 팔면서 막 청소년들에게 사과하라는 의미로 이런 사과까지 팔고. 그랬어요. 네. 아유, 그럼 나중에 그 계좌번호 같은 것도 좀 얘기해줘요. 네, 우리 계좌번호. 그래, 우리 네. 쫙. 지금 얘기해봐요. 계좌번호 몰라요? 얘기하셔도 돼요. 지지난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딱 떠서 이런 거는 툭 치면 줄줄줄줄 나가야 되는데 계좌번호 줄줄줄줄. PD님이 깔아주실 거예요. 네, 요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계획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방선거 때 이렇게 투표권이 생겨야지 나머지 학생 인권법이나 어린 청소년 인권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유권자가 청소년이 유권자가 돼야지. 네. 그래서 일단 참정권에 이전에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돼도 계속 참정권이랑 학생 인권법이랑 어린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이후에도 한 1년 이상 앞으로 활동을 계획을 이미 짜놓은 상태라서. 네, 이미 계획을 짜놓은 상태죠. 아니 근데 지금 저희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우리 대표님이 이제 대학생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두발 자유화를 30대까지 유지하시는 주장하고 계신 그분처럼 이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이 잔유물을 남기고 가는 게 너무 싫고 계속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멋지다.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청소년 참정권이 또 자유한국당 같은 당과도 연관된 일이고 그 당만 반대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쭉 하고 싶어요. 네. 네. 아니 이제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가 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20대 친구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는 20대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돼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네네.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담임 선생님도 저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시거든요. 막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막 학생 무슨 지도 관리 못하냐? 네, 그리고 뭐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학생을 검열해요? 진짜 너무하네.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저희가 응원할게요. 계좌번호 보이시죠? 여기를 좀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청소년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일단 청소년 참정권을 가지게 되면 청소년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어떤 당을 압박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늦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할 기회가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제한적이지만 근데 그 연령에서도 다가가지 않고 40대 후반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정당 활동을 청소년기부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서 그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자꾸 늦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 가입 연령을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을 하는 것이 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발의하신 법안 좀 통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즘에 보면 미래 세대가 꿈이 없대요. 희망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희 젊은 당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희망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 세대들이 꿈꾸고 희망을 가지게 하려면 뭔가 당신들이 권한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진짜 미래 세대가 꿈꿀 수 있는 길 중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그 생각을 바꿔 먹으셔야 돼요. 네, 생각을 바꿔서 네, 먹길 바라고요. 너무 당리당략적으로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네. 참정권이나 피선거권, 네. 그러니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은 네. 뭘 제일 먼저 바꾸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청소년 인권법이랑 그다음에 학생 인권법은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뭐 낙태죄 폐지나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 6호기 싱글이 원전 때도 청소년들은 더 앞으로 그 원전 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견을 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환경과 관련돼서도 의견을 내야 된다고 집이 또 생각합니다. 울산 네. 그쪽이죠. 여기 컴퓨터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네. 흘러야 갑니다. 네, 숨 좀 쉬고 싶어요. 네, 잘 가라 핵 발전소. 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네. 여기 보면 뭐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순종시자, 야자 말고 네, 야 차별금지법 자자, 제정을. 뭐 차별금지법 제정. 아니 근데 야자 말고 자자. 자자. 네, 숨 좀 쉬자. 제 주변에 그 어떤 어른보다도 더 우리 사회를 고민하는 그러네요. 모습 보여주는 네. 거예요. 아니 실제로 청소년에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달라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뭐 그 권리를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아무도 없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겨레 TV 게시판에 SCH30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박주민, 송채경호의 법 바리바리는 반가운 프로그램입니다. 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아는 일입니다. 법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경제, 역사,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포괄하여 만들어지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쉽고 재밌고 쓸모있는 법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법의 내용을 쉽게 다뤄주고 있어 흥미롭게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흥미롭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를 여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칭찬 일색이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참고로. 네? 네? 아니시라고요? 네. SCH30. 저도 쓰지 않았어요. 저도 아니고요. 예, 저희 예. PD님이신가? 예. 아유, 네. 아니, 순수한 시청자분이라고 네, 순수한 저는 믿고 시청자분. 싶습니다. 네네. 자, 의견을 보내주신 SCH30님. 제가 또 오늘 책 한 권을 또 준비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성 곽현아가 또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영훈 화백의 신간이죠. 생각줍기가 굉장히 많은 또 호응을 얻어서 출판사 교양인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조급하게 구겨지는 인생, 온 힘으로 뛰어야 할 때 달리기 어렵다. 구두주걱은 여유다. 그게 인생을 온전하게 신게 해준다. 너무 멋진 글이죠. 네. 김영훈 화백의 생각줍기. 현대인의 정말 바쁜 일상에 쉼표와 또 이 행복한 마침표를 주는 그림입니다. 신간 생각줍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2018년 이 책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로 또 글 남겨주시면 이런 선물 받을 수 있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호의 법 바리바리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은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되게 이렇게 보고 좀 그러니까 영혼이- 좀 보고 좀- 영혼을 네. 담아가지고 좀 말씀을 보고,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은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오시기가 편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멀리서도 오셨고. 기차 타고. 네. 어떠세요? 좀 나와보니까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말고도 다른 뭔가 청소년들이 뭔가 홍준표 대표를 초대해서 같이 토크쇼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봐요. 진짜.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왠지 나올 수도 제안을 있을 것 한번 같아요. 해봐요. 그럼. 또 오히려 되게 기대 안 했는데 또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응원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